총선 향해 힘차게 달리는 정치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아덴만의 영웅 이국종 교수 다들 기억하실 텐데 지금은 국군 대전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국종 교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해군에 대한 애착이 혹시 네. 저는 이국종 원장님을 짧지만 대단히 깊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또 몇 번 거절당해서 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국종 원장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일의 중요성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보여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잘 따라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초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분명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시는 저희가 2010년도처럼 적의 도발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국종 원장님은 흰 가운도 잘 어울리시는데 군복이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서. 네, 정치권 얘기해볼 저희 프레스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영상 보신 것처럼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덴만의 영웅입니다. 이국종 국군 대전 병원장을 만났습니다. 일단 상당히 좀 보면 되게 친분한, 친분이 있어 보이는데 신지호 대변인님, 일단은 한 위원장이 이국종 원장한테 뭔가 좀 제안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죠. 교수신데 지금은 대전병원의 원장으로 계신데 예.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은 사실 여야할 거 없이 모든 정당에서 눈독 들이고 있었던 아주 유능한 인재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힘든 의사로서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도 묵묵히 해야 될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같이 일을 하면서 관련된 권역 외상센터라든가 관련된 그 현안들을 해결할 의지를 좀 보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어제 국군 대전병원을 방문하셔서 하신 말씀들은 군 장병들에 대한 예우를 더 확보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과거에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국종 교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그 모습도 한번 저희가 만나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원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요 긴급 피난이라고 해가지고 다 해도 됩니다. 원래는 그냥 불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긴급 피난이라고 법을 어기는 게 형법에 의해서 허용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협조 요청을 좀 하도록 하시고 우리 이 선생님은 교수님은 그냥 필요한데 아무 데나 가장 빨리 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수님 정말 존경합니다. 훌륭하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있는 동안에 어떤 새로운 거 많이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2018년이니까 한 6년 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강선필 대변인님, 일단은 이국종 원장에 대한 러브콜이 여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국종이라는 인물이 정치권에 들어왔으면은 정말 좀 파급력 있고 굉장히 좀 반향이 컸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들은 네. 사실 정치를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직에 영입을 해가지고 차라리 어떤 정말 전문성을 공직의 어떤 제도를 어떤 좋게 만드는데 좀 쓰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말로 그치면 안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 2012년도에 응급의료법 개정을 도왔습니다. 예. 이국종 교수에게. 그래서 권역별로 이제 그 권역별 그 관역센터를 만드는데 설립 근거를 만들었죠. 그래서 과거에 이국종 교수 저서에도 감사함을 표시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정치권이 정말 그 이국종 교수를 도와주는 것이지 정치권에 영입을 하는 것이 돕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께서 하도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눈 한쪽이 안 좋다고 할 네.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희생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오히려 이분이 전문성을 잘 펼칠 수 있도록 공직에 여기받는 것이 공직에. 오히려 저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치권 냅둬라 이국종.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조금 전에 3차 단수 추천 대상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정치부 김태희 기자 나왔는데 한번 속보 좀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어제 면접을 마친 경기도 내 22개 지역구와 전남 충청 지역 공천 신청자 중에서요. 3차 단수 추천자 12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경쟁자가 없거나 경쟁력의 월등히 뛰어난 경우인데요.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의 정진석 의원, 그리고 경기 안성의 김하경 의원, 또 경기 이천의 송석준 의원, 충남 서산 태안의 성일종 의원, 김포시 을의 홍철호 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이틀간 이 PK, TK 지역구의 공천 면접이 시작되고요. 또 국민의힘 공천 면접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선 선거 때마다 대규모 물갈이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후 단수 추천자가 발표되면 그 파장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조 대표님, 일단은 정진석 의원, 성일종 의원 좀 큰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눈에 띄는데 좀 어떻게 좀 주목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그 이제 매일매일 면접을 진행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월등히 경쟁력이 있으신 분들을 향한 단수 공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되신 분들은 뭐 충분히 저희 당에서 후보로 나가도 민주당에 맞서서 당선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되신 분들을 주목하기보다 저는 오늘 발표가 안 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 민주당이나 일부 야권에서 계속 지적을 하시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 공천이 윤심 공천이 될 것이다. 대통령실 출신들과 검사 출신들의 일방적인 공천을 받는 그 윤심 공천으로 흐를 것이다라는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대통령실 출신들 중에 지금 단수 공천이 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전희경 전 의원이죠? 예, 전희경 전 의원 한 분 계시고 대통령이 40년직이라고 알려진 석동현 그 분도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충남에서도 저희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 그리고 이동석 행정관 이런 분들도 충남 지역에 지금 출마를 하신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런 분들도 지금 단수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 당의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경선 혹은 뭐 다른 절차를 거쳐서 그 후보로 확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된 곳보다 지금 안 된 곳을 저희가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윤심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방증을 저희가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성필 부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그 공천 상황이 별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장 큰 특징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험지를 받으면 어려운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부터 푸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없는 지역부터 그런 것부터 빨리빨리 해결을 해 나가고 그렇지만 아직 253개 지역구 중에서 이제 10% 조금 넘은 이제 공천이 되고 있는 거죠. 양 당의 공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킬러 문항들이 수없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슬기롭게 푸는 것. 하지만 우리가 또 94석의 또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과거 지난 선거에서 의석수가 적었기 때문에 사실 현역과 도전자의 갈등이 많이 없습니다. 아하. 근데 원외와 원외의 갈등은 사실 언론이라든지 정당에서 그렇게 많이 관심 갖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윤심이 작용하는지 한심이 작용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총선을 54일 앞두고요. 여야가 부산, 경남, PK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 이 낙동강 벨트를 둘러싼 총력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성표 대변인, 일단은 국민의힘의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중진 차출에 민주당이 어젠가요? 9곳 중에 7곳을 조기 이 지역에 공천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야가 이 지역 낙동강 벨트에 좀 치열하게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낙동강 벨트는 사실 전체적인 낙동강 벨트를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더 강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저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예. 봉화 마을이 있고 또 양산 같은 경우 저희 야당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인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저희 어떤 민주당의 세가 강했어요. 거기만.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사실 박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 박빙이 예상이 되고 또 여기서 우리가 의석을 차지해야지 전체적인 선거의 판도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뭐 김태호 전 경남지사라든지 서병수 전 부산시장 같이 네.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투입을 한 걸 보면 아 우리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이 그래도 부산에서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고 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어떤 심판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잘 살려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사수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낙동강 벨트 하면 좀 최고 빅매치가 말씀하신 대로 경남 양산을에 김태호 대 김두관 대 김태호 이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경남지사 지냈고 또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한번 중간 점검 성격일 텐데 김태 기자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이 여론조사를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뭔가요? 이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경선 지역을 오늘 오후 3시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공표된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김태호 의원이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습니다. 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김두관 의원과 국민의힘 후보로 김태호 의원이 맞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김태호 의원이 48.7%, 김두관 의원이 40.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앞서 국민의힘은 낙동강 벨트 탈환 의지를 밝히면서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을 지역구로 둔 김태호 의원을 양산을에 투입했습니다. 네. 54일 총선 앞두고 정말 이 지역 굉장히 관심 많은 것 같습니다. 신조 대변인님, 일단은 핫플레이스 뜬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양산을.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그냥 탈환 의지 굉장히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의석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낙동강 벨트를 지키고 그 바람을 수도권까지 이어가겠다. 남부에서 우리가 북진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하겠다.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부산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연초에 그 비극적인 테러를 당하셨지만 그 테러 이후에 부산 홀대 그런 논란이 또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우리 PK에 계신 부산, 경남 주민들께서 굉장한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셨다. 그런 여론조사도 민주당 내에서 돌려보고 결과를 받아든 걸로 지금 보도를 통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만큼은 부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후보를 당선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 그 김태호와 김두관이 두 분을 일단 비교해 보자면 둘 분 다 경남지사를 했던 분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경남지사를 하다가 2년 만에 그만두셨습니다. 대통령 하겠다고, 대통령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자신을 뽑아준 경남 주민들의 그 지지를, 믿음을 저버리고 대통령 경선에 출마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두 분의 그 선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호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부산, 경남에서 어느 정당이 승리할 것이냐 그거를 따졌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조금 더 나은 유리한 입장에 있지 않나. 네. 공천 잡음도 저희가 사실 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유리한 지점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필 대변인, 일단 지사 중간에 관뒀다고 해서 이제 좀 선거에 유리한 게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선택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결국에 이 총선은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부산 지역에서 아니면 그쪽 경남 지역에서 국민들이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 한번 힘을 실어보자 이렇게 할지 구도가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지역입니다만 조혜진 의원 어쨌든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요청을 해서 밀양에서 김해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시도의원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뛰고 계셨던 분들과 조율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경선을 요구하면서 파열음이 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또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낙동강 벨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7선을 노리던 김무성 전 대표 얘기입니다. 이건 변호사님, 갑자기 나온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또 불출마를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요, 어제 본인 SNS를 통해서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김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유력 정치인이죠.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7선은 물론이고요. 이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까지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스스로 철회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 전 대표는 공천심사를 앞두고 계파 갈등 또 공천 갈등의 가능성이 보이자 이 자신의 출마로 경종을 울리겠다라면서 자신의 지역구였던 이 부산 중영도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 달가량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갑작스러운 김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에 함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이 선거 캠프
캠프 관계자들도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불출마 이유에 관해서 김 전 대표는 이 공천 시스템이 잘 정착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이 뭐 전략 공천이다, 또 개파 공천이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혹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실패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난 1월 1일부터 KBS 라디오 대담을 시작으로 쭉 수많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상향식 공천이 이번 최고의 이 정치 혁신이다라는 점을 주장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2주가량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져서 1월 15일에 출마 선언을 했고 한 달가량 선거운동을 해왔는데 지금 이 선거운동 과정 중에 살펴보니 이 공관위에서 시스템 공천을 잘 정착시킨 것 같고 이 부분이 안정화되는 것 같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출마 선언 유지하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신주호 대변인 일단 제 기억이 맞다면 김무성 전 나올 때 후배들이 못 타서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후배들 길 터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께서 무대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무성 대장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통큰 정치, 통큰 결단을 내리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저희 당의 공천 과정이 잘 되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하시고 출마 선언을 하셨다가 지켜보니까 국민의힘만큼 공천을 투명하고 원칙 있게 진행하는 정당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김무성 전 대표와 같이 봐야 될 분이 한 분 더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분도 지금 당의 시스템 공천에 승복하고 수긍하셔서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네. 이 두 전직 의원들, 그러니까 저희 당의 책임을 맡으셨던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저희 당의 공천 과정을 앞으로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무성 전 대표 이 불출마 선언하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듣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저보고 이제 다시 출마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사양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마음이 조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 정치가 품격이 떨어지고 타락하고 우리 애들 보기에 정말 민망할 정도로 너무 저급한 문제로 막말 싸움을 갖다 벌리고 강선필 부대변인 일단은 절에서 나오겠다고 했는데 후배들 다시 길 터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해 안 되죠. 김무성 전 대표 정도 되면 정말 중진이고 그야말로 베테랑인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공천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공천이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80~90%가 남았는데 무슨 공천이 좀 자리 잡았다는 건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봐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 원래 항보승희 의원 아니었습니까? 불미스러운 일로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김무성 전 대표가 컷오프를 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래버리면 이것은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로서는 되게 기분 나쁠 일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대로 된 사람이 와서 이 지역이 안정화돼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무슨 정치 싸움터가 됐느냐 이런 안 좋은 민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을 김무성 전 대표께서 좀 간파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지지율도 좀 잘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